낡은 전축 속 첫사랑. 1. 아내가 떠난 거실. 정적만이 흐르고 오후에 햇살이 길게 늘어진 텅 빈 거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지만 집안을 가득 채우던 아내 김연희의 온기만이 사라졌다. 76세의 이강현은 소파에 멍하니 앉아 먼지가 떠다니는 공기를 바라본다. 평생을 교직에 몸담으며 엄격하고 무뚝뚝하게 살아온 남자. 아내의 장례를 치른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아내의 부재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시간이 약이라고 했다. 하지만 내게 시간은 아내가 없는 하루하루를 잔인할 정도로 선명하게 깨닫게 하는 독약일 뿐이었다. 집안 구석구석 아내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저기 저 소파도, 달아빠진 리모컨도, 창가에 놓인 난초까지도 전부 연희의 것이었다. 나는 그저 연희의 세상에 얹혀 살던 세입자였을 뿐이다. 서툰 홀로서기, 그리고 아내의 흔적. 이강현은 삐걱이는 무릎을 짚고 일어섰다. 직접 밥이라도 차려 먹어보려 했지만 쌀통이 어디 있는지, 냄비는 어떤 걸 써야 하는지조차 막막했다. 아내는 그에게 단 한 번도 부엌일을 시키지 않았다. 그것이 아내의 사랑 방식이었음을 그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결국 찬장에서 퉁퉁 부른 라면 하나를 꺼내 물을 붓는다. 뜨거운 물도 끓는 라면도 아닌 그저 딱딱한 면 위에 붓는 찬물. 한이 베어 무니 모래알처럼 서걱이는 면발이 처량했다. 그는 문득 베란다를 바라봤다. 평생을 쓸고 닦던 아내 덕에 먼지 하나 없던 곳. 하지만 지금은 한 달간의 방치로 희뿌연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다. 그는 홀린 듯 베란다로 향했다. 아내의 흔적이라도 지워야 이 지독한 상실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3. 낡은 전축, 먼지 쌓인 시간 속에서 베란다 구석에는 아내가 시집 올 때 혼수로 가져왔다는 낡은 전축이 자리하고 있었다. 자개 장식이 군데군데 벗겨지고 스피커를 덮은 천은 누렇게 바랜 그야말로 세월의 증거품. 젊은 시절 이 전축으로 클래식 LP판을 들으며 연애하던 때가 아스라이 떠올랐다. 이강현은 마른 걸레로 전축의 먼지를 닦아내기 시작했다. 한 번, 두 번. 무심코 전축의 뒷면을 닦던 그의 손끝에 무언가 걸렸다. 뒷면의 환풍구 틈새에 검은색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교묘하게 끼워져 있었다. 오래된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어 작정하고 찾지 않는 이상 발견할 수 없는 위치였다. 테이프에는 아무런 제목도 글씨도 없었다. 그저 새하얀 라벨이 붙어 있을 뿐. 이것이 60년 결혼 생활을 통째로 뒤흔들 잔인한 판도라의 상자가 될 줄은 그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4. 손녀의 등장, 새로운 세상의 열쇠. 문제는 이강현에게 이 낡은 테이프를 재생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다. 전축의 카세트 데크는 이미 오래전에 고장나 있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손녀 이수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아냐? 하랩이다. 전화기 너머로 요즘 유행하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수아는 이제 막 20살이 된 레트로 문화에 관심이 많은 아이였다. 할아버지. 웬일이세요? 식사는 하셨고요? 됐다. 집에 카세트 테이프 듣는 거 있냐? 카세트? 푸하, 할아버지. 그게 유물이잖아요. 요즘 누가 카세트를 들어요? 근데 왜요? 이강현은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할머니의 유품에서 나온 테이프라는 말에 수아의 목소리가 조금은 진지해졌다. 알았어요. 우리 집에 옛날 워크맨 하나 있긴 한데 제가 그거 들고 이번 주말에 갈게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다. 주말이 되고 수아가 낡은 워크맨을 들고 찾아왔다. 이강현은 초조하게 테이프를 건넸다. 수아는 능숙하게 테이프를 넣고 헤드폰을 귀에 꽂았다. 지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무언가 재생되기 시작했다. 수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할아버지, 이거 할머니 젊을 때 목소리 맞죠? 수아는 헤드폰을 벗어 이강현에게 건넸다.
이강현은 떨리는 손으로 헤드폰을 받았었다. 그러자 60년 전 솜털이 보송보송했던 아내 연희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졌다. 테이프 속 목소리 마이너스 젊은 연희 민우씨. 정말 이렇게 가야만 해요? 기다리면 안 될까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민우라니. 평생을 함께 살며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테이프 속 목소리 마이너스 낯선 남자 미안하다. 연희야. 강연이는 내 가장 친한 친구다. 난 그 친구를 배신할 수 없어. 부디 행복해야 한다. 이건 내 마지막 부탁이야. 테이프 속 목소리 마이너스 젊은 연희, 어떻게 행복하라는 거예요? 당신 없이. 흐흑. 아내의 울음소리. 그리고 이어지는 낯선 남자의 다정한 위로. 이강현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사랑 고백이었다. 자신과 결혼을 앞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나눈 애틋한 이별의 기록이었다. 6. 무너지는 믿음. 그리고 일기장. 이강현은 헤드폰을 집어 던졌다. 수아가 깜짝 놀라 그를 부축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없었다. 60년의 세월이 아이들을 낳고 길렀던 그 모든 시간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아내는 날 사랑한 게 아니었나? 평생을 다른 남자를 마음에 품고 살아왔단 말인가?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아내의 흔적, 비밀의 조각을 찾기 위해서였다. 장롱 깊숙한 곳, 낡은 비단함 속에서 빛바랜 일기장 하나를 찾아냈다. 아내가 결혼 전부터 써온 일기였다.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다. 그곳에는 민우라는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일기장 내용. 민우 씨를 만났다. 그의 눈을 보면 심장이 멎을 것 같다. 강현 씨는 좋은 사람이지만 내 마음은 민우 씨에게 향한다. 민우 씨가 강현이를 위해 나를 포기하겠다고 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는 결혼식 전날에 멈춰 있었다. 배신감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수아는 아무 말도 못하고 충격에 빠진 할아버지의 등을 조용히 쓸어줄 뿐이었다. 7.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아서 며칠을 알아누운 이강현은 문득 결심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고. 최민우라는 남자를 찾아내야만 했다. 그를 만나 묻고 싶었다. 당신들이 나눈 사랑이 얼마나 대단했기에 내 아내는 평생을 나를 속이며 살아야 했느냐고. 수아는 할아버지의 복수극 같은 여정에 동참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마음이었지만 어쩌면 이것이 할아버지가 슬픔을 이겨내는 방식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두 사람은 낡은 앨범을 뒤지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이 사진 보세요. 할아버지 군대 동기분들이라고요? 혹시 이 중에? 사진 속 앳된 얼굴의 할아버지 옆에는 유난히 인상이 선하고 잘생긴 청년이 웃고 있었다. 이강현은 그 얼굴을 기억해냈다. 최민우. 분명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하지만 6.25 전쟁이 터지고 훈련소에서 헤어진 뒤로는 소식이 끊겼다. 죽었거나 북으로 갔거나 그렇게 생각하고 잊고 살았던 이름이었다. 수아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터넷으로 6.25 참전용사 최민우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한 작은 지방 도시에 살고 있는 동명이인의 연락처를 찾아냈다. 8. 60년 만의 대면, 그리고 잔인한 진실. 이강현과 수아는 한달음에 그 주소로 달려갔다. 낡고 허름한 집. 문을 열고 나온 남자는 사진 속의 그 청년이 세월을 정통으로 맞은 모습 그대로였다.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저는 노인, 최민우였다. 최민우는 이강현을 보자마자 얼어붙었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찻잔을 든 그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자네, 강현이 아닌가? 살아있었군. 살아있었어. 이강현은 분노에 차 소리쳤다. 이 배신자,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나?
내 아내와 대체 무슨 짓을 한 겐가? 최민우는 대답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며 탁자 위에 낡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빛바랜 편지들이 가득했다. 이강현이 전쟁터에서 보낸 편지, 그리고 이강현의 부대에서 온 전사 통지서였다. 이게 뭔가? 자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네. 가장 친한 친구를 잃고 그의 약혼녀를 어떻게든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지. 연희 씨 옆에서 위로가 되어주다 보니 나도 모르게 마음이 생겨버렸고 연희 씨도 나에게 마음을 열었네. 우린 자네 없는 세상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미래를 약속했었네. 이강현의 눈앞이 다시 한번 노래졌다. 그렇다. 자신이 죽은 줄 알았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 그런데 기적처럼 자네가 살아 돌아왔지. 상위 군인이 된 채로. 최민우의 목소리가 떨려왔다. 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네. 내 사랑을 택하고 평생 친구를 저버릴 것인가, 아니면 내 사랑을 포기하고 친구의 행복을 지켜줄 것인가. 나는 후자를 택했네. 연희에게 모진 말로 이별을 고하고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하며 멀리 떠나왔지. 평생을 자네와 연희 씨에게 죄인으로 살아왔네. 두 번째 반전, 숭고한 비밀. 충격적인 사실에 이강현은 주저앉았다. 배신이 아니었다. 엇갈린 운명이 빚어낸 거대한 비극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아내는 왜 내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 최민우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닐세. 연희 씨는 모든 걸 알고 있었어. 최민우가 상자 가장 밑에서 또 다른 편지 하나를 꺼냈다. 그건 결혼 후 연희가 최민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였다. 편지 내용. 민우 씨, 잘 지내시나요? 강현 씨가 당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당신이 목숨을 구해줬던 이야기, 마지막까지 함께하지 못해 미안해하던 이야기를요. 그리고 얼마 전 강현 씨가 술에 취해 모든 걸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살아 돌아온 게 당신의 행복을 망친 것 같아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다고요. 민우 씨, 우리는 참으로 잔인한 운명에 갇혔네요. 하지만 저는 이제 강현 씨의 아내입니다. 당신에 대한 제 마음은, 우리의 우정은 이제 저와 당신 둘만의 비밀로 영원히 묻어야 합니다. 부디 행복하세요.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아내는 친구의 우정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남편의 죄책감을 덜어주기 위해 평생을 비밀을 짊어지고 살았던 것이다. 카세트 테이프는 차마 붙이지 못한 마지막 인사였고, 전축 뒷면에 숨긴 것은 그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숭고한 사랑의 증거였다. 10. 다시 듣는 목소리, 그리고 눈물. 이강현은 집으로 돌아왔다. 수아는 조용히 할아버지의 곁을 지켰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워크맨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똑같은 목소리, 똑같은 대화였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들려왔다. 테이프 속 목소리는 젊은 연희 민우 씨. 정말 이렇게 가야만 해요? 기다리면 안 될까요? 마이너스 이것은 사랑의 애원이 아니라 우정을 지키려는 친구를 향한 안타까움이었다. 테이프 속 목소리. 최민우 미안하다. 연희야. 강현이는 내 가장 친한 친구다. 난 그 친구를 배신할 수 없어. 부디 행복해야 한다. 이건 내 마지막 부탁이야. 이것은 이별 통보가 아니라 친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겠다는 숭고한 맹세였다. 이강현은 아내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60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여보, 미안하오. 내가 너무 늦게 알았구려. 고맙소. 그리고 사랑했소, 연희. 정말로. 무뚝뚝한 남편의 서툰 고백은 정적만이 흐르던 텅 빈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아내의 미소처럼 따스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